25번은 제가 잘 아는 이게 이제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게 장평감정평가법인의 장기영 감평사가 지금 자기가 교재를 쓰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훔쳤습니다. 지난해 훔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강의한 교재 내용하고 또 이것도 농점검을 해놨어요. 보니까 우리가 비슷합니다. 연령은 이게 지금 필요 없는데 요 60대가 있어. 60대가 있고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갖고 쭉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보장되고 있는 요 내용은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보통 종신정액형, 그죠? 전후후박형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신년은 많이 받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다 설명하고 있고요. 자, 농점검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다. 뭐 뒤에 페이지에 그런 게 설명이 있고요. 쭉 읽어보세요. 농점검은 농지은행에 한국농어촌공사 가시면은 또 이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관련 규정을 보니까 60세 이상이니까, 그죠? 이거 바꿔놨네요. 60세로. 영농 경력 5년이니까 이게 중요하죠. 요것 때문에 임대 물건을 많이 여러분들 50만짜리 낮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사니까 개별 공시가를 할 거냐, 감정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90%, 그죠? 90% 할 거냐,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죠. 보통은 감정평가의 90%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강주에 사업자를 1억에 떨었어요. 1억 3천에. 이걸 받아 떨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감정가의 90% 한다. 막 써놨네, 그죠? 써놨고, 그 다음에 공매에서 1억에 떨었으니까 상당히, 감정가 90%한 게 3억 8,500. 요 정도 가격이 나올 거다. 지금 답을 해주라네, 그죠? 3억 8,500. 그럼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자, 봅니다. 1억에 낙찰받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공매가, 요거든요. 요거 공매입니다. 4억짜리를 1억에 받아가지고, 농정 맡기면은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그죠?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 거고. 여러분들 지금 살 거는 요겁니다. 남편 4명이 300, 아저씨 명이 300, 600을 받아내는 거. 요걸 자꾸 연구해야 돼. 최소한도 1명 정도는 받아내고, 여유가 있으면은 1명 더 받아내고, 되니까. 그러고 다른 연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이고, 뭐, 국민연금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낙찰을 받아야겠다. 자, 27번. 일산거주 수료생이 농지연금을 원하는데, 농지연부를 임대 물건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온비드 가셔가지고, 임대 가서 토지 전답 가수원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면적을 1000에서 10,000,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이래서 전답 가수원 이러면 됩니다. 온비드에서. 자, 어제 하니까, 이 3개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팔지는 모르겠다. 어제 날짜가 어제 밤 다 하시니까 저녁에.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보통은 금이 이렇거든요. 40만원, 30만원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낙찰가는 요거 곱하기 아마 2배를 해야 되겠나 싶다. 2배. 2배. 내지 3배 정도 해야 되지. 경기도에 뭐, 남양주시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거리도 좋고, 그래서 한 2~3배 정도 금액을 쓸어가지고 하나 낙찰 받고, 빨리 농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이가 지금 55살이다 그러면 해야 될 거는 농점을 만들고 58살에 낙찰을 받아도 2년 지나면은 연금 신청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28번. 농정부를 공매 농지로 받으려 하면은, 그죠? 많죠? 뭐 2억짜리가 있고 매가 하는 거는 뭐, 돈이 없어졌지 많아요. 넘어갑니다. 29번. 창원 어창구 북면 거주자가 농지연금을 원한다. 근데 방금 전화 왔네요. 왔는데, 자, 우리 이거 잘 보세요. 2021년 8월 17일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1000제곱미터 이하는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30번이 이제 아래 농지는 농정이 발급되는가? 자, 김해 진례에 750인데 20일에 5603. 자,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미래만 봐도 되겠다. 자, 보세요. 김해 진례면 가깝습니다. 이게 좋은데요. 227평인데 7평인데 이게 유찰되는 거네요. 그럼 더 들렸다 그죠? 유찰됐네. 오늘 유찰됐네. 자, 됐는데 농업진흥구역이다. 답이다. 자, 이거는 신규 영농이는 안 되고 우리 미래마처럼 농정부에 있다.
이분 됩니다. 농정물. 무슨 말이죠? 기존 농정부 있다든지, 농정부 플러스 농업경제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 사람은 농업이니까 낙찰받으면 된다. 그럼 농지역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농지연부도 없는 사람이 덜렁 낙찰받고, 요거 낙찰받고 어디 갑니까? 진례면에 쫓아가면은 집에 돌아가서 농정 발급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10%, 여기가 10%니까 1억 5,400이니까 얼마면 하면 1,540만 띄고 눈물 툭툭 흘리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배우고 수련 사람은 또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냥 드릉드릉 반다고. 내한테 전화만 해도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답을 줄 건데.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31번. 아래 농지는 농정받아야 되는가? 농업진흥구역에 302평이다. 도남리. 되죠? 자, 999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공무원들 할 사람 없어요. 1 정도 올라가면 되고, 999 되면 아예 안 넣고 그럽니다. 998도 안 넣고. 지분 매각인데 됩니까? 됩니다. 예, 지분 매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농정 반대는. 우리 경매 지분은 뭐 거의 15%인데 엄청 많이 받아내요. 지분 가지고, 야, 네 지분이라서 1,000이 안 됐다, 넘었다, 그거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면적만 통과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농지는 농정이 되는가? 1,001이다.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성주군에, 그죠? 이런 거는 이제 1,000이 넘는 건 상관없는데, 1,000이 안 넘는 거, 그죠? 안 넘는 일반 성명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30번.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38개입니다. 해가지고 쭉 본 게 경주시에 이분이 뭐 물어봅니다. 농작물이 가본께네, 벼가 또 심어졌대. 지난번 갈 때는 없었는데, 두 번째 본 게 벼가 떡 심어졌더래. 그러면 벼라 하는 것은 수확할 때까지는 내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삼 같으면 6년간 손을 못 대요. 그죠? 그게 지금 이제 뭐 1년 심었다, 그 뭐 6년 동안 내가 뭐 농사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겠고. 자, 요것은 떨어져버렸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 27에 67, 요것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낙찰됩니다. 자, 보세요. 경주 거는 많이 물어보는 답을 막 줬죠. 이렇게 막 답을 주고 짜고 했는데, 결국은 8명이 들어오면서 조용한 거는 뭡니까? 조용한 거는. 많이 물어봤는데 조용한 사람들은 99% 떨어져 다닙니다. 됐으면 딱 전화 옵니다. 벌써 문자 와 있어요. 12시 반대 뭐, 원장님, 당첨됐습니다. 뭐, 어쩌고, 뭐. 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뭐, 샀거든요. 이러는데 이제 조용한 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봅니다. 경주 거, 또 있죠. 경주 거. 요거는 봅니다. 원장님 33번 농지연금만 생각하다 오늘 단독 입찰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하천 부지 국가의 매수 청구도 혹시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포기할까도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천 부지 해당 도로를 쓰고 있어요. 하천 부지 주장으로 사는 거 간단히 생각하죠. 자, 낙찰 받고 본 게 지원처럼 수리하고 이제 지가 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지원자 떡 받은 겁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공문 조금 이제 빼앗아 적어서 들렁 받은데 받고 본 게 아무도 안 들어 지원자 들어왔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0일에 1853 봅니다. 이게 정부에, 그래서 이제 매각 들어가도 해도 되겠느냐부터 정부에서 사줄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자, 봅니다. 농지가 618평인데,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혼자 받았어요. 혼자 받으면 찝찝하죠? 자, 그래서 필지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하천이고, 하나는 답이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국가에 매수 청구가 되느냐부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볼 때는 매수 청구 될 리도 없고, 국가에서 자, 봅니다. 이게 지금 큰, 하천이고, 요 위에 길이가 다 있거든요. 이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를 매수 청구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요겁니다. 요리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요거를 이제 어쩌느냐, 지금 이제, 포기를 할까 말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1,000만 띄고 그만둘까요? 잔금을 치를까요? 자, 우체되면 여러분들. 용도지역은 또 열어놨어요. 생산녹지입니다. 자, 이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좋은데, 생산녹지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신안에서 요거는 대출해줘라, 요거는 해줄 말이 되어야 됩니다. 대출을. 그래서 이게,
일단 또 장애물 제한 표명구역 요거는 울산 공항에 좀 인접합니다. 제주도도 보면 이게 많아요. 이제 공항이 들락날락 할 때 요건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면 이제 허가를 받아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잔금을 치라라 해야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미래만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해라. 하나 답을 달래. 원장님이 포기할 거고 너는 넣을 거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자, 장애물 제한 표현 구역 그런 것을 저도 찾아보니까 저도 공항시설법에 나오더라고요. 장애를 이제 비행기가 들락날락 움직일 때 이게 이제 뭐 이런 고도가 있다, 고도. 거기에 이제 높게 못 찍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제주공항 때문에 옆에. 자, 34번. 일산 거주자인데 아래 창원 개발 예정지라 낙찰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왔어요. 그 내가 보니까 세 개 모두 매우 부정적입니다. 내일 통합다 이래 했는데 내가 하지 말겠어요. 그게 일산 거주자인데 원장님이 차원 계시니까 차원 개발 예정지라서 이거 받으면 안 돼. 이 이야기도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하나 봅시다. 뭔지. 20일에 10989 20일에 10989 자, 이게 큰 거 잘 읽어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가수에다 가수. 369평인데, 요게 이제 2차인데, 이거를 받으면 어떻구노? 지금 이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내공리에 이렇게 길이 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게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 해놨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저하고 이제 아까 간병사하고 자꾸 제가 고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원래는 2종 일반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2종 일반, 현재는 2종 일반인데 옛날에는 그린벨트입니다. 집이. 그린벨트 개발장구역이 자연녹지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이렇게 농도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 인근에 그린벨트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데 있죠.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적정하게 보상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만약에 요 정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3차 정도 받아야 되겠나 그래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전자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까 봤죠? 길이 나온다 해서 길이 나온다가 아까 지금 뭘 봤더라? 뭐 본게 뭐 나왔죠? 아까 이네. 자, 이 나왔죠? 이렇게. 이게 터널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해에서 할머니가 산을 낙찰받아 왔어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근유한 사람이 다음에 이 길이 생기면 옆에 주유소 만들면 좋습니다. 사수께는. 내가 보니까 그 터널 들어가는 계획이라 그런 게 많습니다. 터널에. 그래서 여기 내곡동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게 터널이 아니었나 싶다. 터널로 밑으로 어떻게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게 50m거든요. 간격이. 이게 상당히 이 등고선이 이게 한 줄 비행이 50m입니다. 이거. 높기 때문에 이게 터널이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10m짜리군요. 확대해서 그렇네. 이 터널로 밑에서 지나가니까 길을 끄는 거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터널은 입구하고 출구만 보상해 줍니다. 입구하고 출구만. 하면 터널 위에 있는 산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 개 모두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 자, 35번. 농정금으로 적합하다. 농업진흥구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왕 받으라 하면은 51% 떨어진 거 많더라고. 우리 창원에 보니까. 그럼 여기라도 찾아가지고 여기서 또 떨어지든지 좋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답을 줬어요. 많죠, 그죠? 51%. 그죠? 창구, 동원, 다 북면, 다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 창원에. 자, 36번. 낙찰을 받고 싶다는데 농지적인 문제다. 21에 456.
자, 이런 거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이게 이제 건물은 제외되고 땅만 낙찰한다. 땅만. 그죠? 땅만 이게 1차입니다. 1차에서 사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살라 했더니 그 위에가 용인에 용인에 SK가 들어가는 공장이 그 위에 어디 생기고 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제외된 거는 여러분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 건물이 주택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받고 하려고 하면 여기서 시간 진짜 다 뺏깁니다. 그래서 1차에서 덜렁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요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자, 이건 전답인데 뭐 짜면 되느냐? 농정이죠. 그래서 물어봐야겠어요. 이 전답이 밭전이 땅이 하나가 밭전이 있는데 주택이 있어요. 이 전에. 자, 주택이 있는데 농정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그래서 물어봐야겠어요. 어디로? 여기 일단 물어봐라. 여기 고3 물어봐야겠어요. 고3면에 전하니까 73년도에 신축이 된 거라서 농정이 필요하대. 맞는 이야기입니다. 73년 1월 1일로 기준해서 이전이면 좋고 이후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73년 1월 1일이 D-Day입니다. 그 뒤에 징계는 일단 시끄러워, 이게. 시끄럽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셔야 돼요. 이게 절반 떨어지죠. 들어올 사람도 있지만은, 봐라. 나중에 농적 틀없이 다 물어보면은 안 된다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절반 떨어질 것 같고, 절반 떨어지면은, 그때 우리 농정을 발급받는 또 변호사 권한해서 절반에서 한 550만 주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냥 내가 좋게 이야기하면 막 덜렁 들어갈 것 같아. 대출 안 돼도 상관없대. 된대, 이거는. 자금이 된대. 그런데 이제 농정 발급은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 건물이 떡 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농정부터 안 되면은, 농정 발급도 안 되면 어디 된 거라 뭐. 10% 뛰어야 되죠. 뛰면 또 마음 아프죠. 그 73년 이후 징계라서 농적 발급이 안 된다. 73년. 면사무소 그 이야기.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장한테 물어봐라. 뭐라 하는 거. 그리 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내 낙찰 받으면 매각하게 줄래? 그까지 하는데 답이 안 오냐, 자기. 전화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좀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자, 37번. 우리 학원에 대출을 받고 싶다. 그죠? 낙찰 받기 전에, 이 사람들, 특히 영남권에, 서울은 안 됩니다. 서울 쪽은 안 되고, 영남권만.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MPL, 이렇게 다 내가 아는, 거의 전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명함을 연놨으니까, 7명이 연놨으니까, 여러분도, 급할 때는 막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세무사까지 다 연놨습니다. 감평사까지 있고, MPL까지 다 연놨습니다. 그럼 참고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